익명 객체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다뤘던 게 펑션이라는 객체를 다뤄봤잖아요, 그지? 이게 여러분들이 제네릭도 돼 있고 물론 두 개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걸로 할 거고요. 제네릭이 있는 걸로 쓸 거예요. 왜 자꾸 제네릭이 있는 걸 쓰냐면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실 여기는 펑션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거라서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설계 자체는 내가 여기는 메서드 만든 건 제가 설계한 거고요, 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할 줄 아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요. 일단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보다 조금 쉬운 거 할 거예요. 물론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머스 테스트 4번이요. 04번이요. 요걸로 볼 거고요. 사실은 그 메서드 로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뭘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메서드 로컬로 또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단독으로 객체를 물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메서드 로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단독으로 쓰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긴 할 거라고. 자요, 이렇게 쓸게요. void 똑같이요.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디스플레이는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 뭔가 출력하기가 목적이니까, 그지? 근데 이제 이거 뭐라고 할까? 그냥 여기다가 쓸 거예요. 누구 쓸 거냐면 컨슈머. 컨슈머예요. 인터페이스고요. 컨슈머인데 컨이라고 안 쓰고 컨슈머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죠. 제네릭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제네릭을 지금 설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죠? 설계할 건데 여기다가 그냥 단지 그냥 숫자로 넣을 거예요. 숫자 아니면 뭐 문자로 해도 상관없고 숫자 계속 했으니까 문자로 해볼까요? 문자 설계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로 설계하시면 돼요. 근데 설계는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예요? 컨슈머가 있는 누구야? accept라는 놈이 있어요. 뭔가를 제공해줘야 돼요. T타입에다가 문자로 지정됐으니까 뭔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안녕이라고 쓰겠습니다. 안녕.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계해 놓을게요. 보면은 컨슈머라는 게 보시면은 뭐예요? 인터페이스고요, 그지? 인터페이스라고요. 아까처럼 설계할까요? 안쪽에 보면은 이제는 제네릭이 하나가 설계되어 있고요. 이 T가 어디로 전달되는 거야?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있고요. accept라는 추상 메서드가 되어 있죠, 그죠? 요놈이요. 이런 객체들은 아노니머스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아까처럼 설계할까요? 뒤에다가 매개변수 하나 문자에 되니까 문자열 넣어주시고 str 하면 요거 str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여기 앞에도 제가 간단하게 쓰게 해서 스태틱으로 설계할게요. 스태틱 그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스태틱이 있는 거는 이름점 다이렉트로 호출 가능하네요. 자, 매개 변수로 몇 개가 들어왔다고요? 2개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뭐 넣으시면 되고요?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지?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야? 사과? 그럼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컨슈머라는 객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컨슈머 객체를 여기다가 일단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컨슈머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직접 지정했는데 여기도 제네릭으로 지정하실 수 있긴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네릭으로 설계하시면 돼요. 이렇게 T로 설계하면 여기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T라고 설계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오브젝트로 설계하는 게 낫긴 하겠다, 그치? 네, 오늘 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해요? T로 넣으면 왜 T가 나오니? T non-static이어야 되는데 내가 스태틱으로 설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긴 하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계하셔도 되긴 해요. 얘가 제네릭으로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예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놈이야, 그지? 매개 변수로 이런 객체들을 쓸 때, 요 놈이 이제 아노니머스 객체로 만들 수 있다, 익명 객체로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목적인 거잖아요, 그지? 여러분한테 이거 만들 일이 없다고요. 만들 일 없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놈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죠? 객체를 만들 거고요. 요 문자열로 할 거예요. 문자열 obj 만들 거고요. new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호출하는 거니까 obj에서 누구 호출하면 돼요? 네, 디스플레이 호출할게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스트링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스트링이잖아, 그죠? 문자를 넣어줄 수 있다고, 아까 한 것처럼 사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위치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바뀌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거는 사과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요 놈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컨슈머 객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컨슈머 객체는 내가 물론 구현체들이 있긴 한데 안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생성시켜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는 일단 널 이렇게 문자열이 아니고 널 넣어놓고 실행하면 되겠고, 요 부분이요. T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요거 당연히 여기가 문자열이니까 요것도 당연히 문자열로 설계하시는 게 맞겠죠. 만들려면은 컨슈머는 new 누구야? 요거 생략해도 되고, 생성자 객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디 구성할게요. 이렇게 만드셨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 컨슈머 객체가 여기에 딱 전달돼야 된다고. 이 얘기 왜 또 하냐고요? 왜 또 이렇게 또 만드냐고요? 네, 이거 복잡하다고요. 그러면 얘 디스플레이를 호출하면은 누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디스플레이가 실행되면서 이 컨슈머 안에 있는 컨슈머에 있는 누구요? accept가 실행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전달되는 이 사과가 어디로 전달되고 여기로 들어가고 accept의 매개 변수로 들어온다고. 이게 사과가 여긴 t로 들어온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뭐라고요? 사과입니다. 그냥 요것만 t 사과를 먹었습니다. 좀 애매하니까 사과를 먹었어요. 대충 썼어요. 단어하고 좀 상관없이 좀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익명객체라고요. 우리는 지금 살펴볼 게 요거 익명객체 요거를 보고자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제가 이제 예제를 다루기 위해서 익명객체 예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서드 안에다가 결국은 메서드 내부로 들어가는 객체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요 놈이요. 제가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만들고요. 다이렉트로 여기다 설계해버린다고. 뉴 객체요. 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 오브젝트에 누구예요? 이거 이미 들어왔구나. 뉴 누구요? 펑션이죠, 그지? 펑션이 아니고 컨슈머죠. 컨슈머 객체 만들게요. 제네릭으로 설계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앞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다 선언 같이 들어가셔서 오버 로딩 하시면 될까요? 여기 이렇게 빠졌다, 바로가. 그리고 오버로딩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거 생략해도 됩니까? 생략하면 가능해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었던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했다고요? 이렇게 오버 로딩 했습니다. 이거 생성하는 순간 여기 있는 거는 문자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문자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놈이요? 키를 뭐 한다고요? 할까요?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서 그렇게 만들던지 객체를 만들어서 쓰던지 어쨌든 여기다가 오버라이드 객체가 매개 변수에 인자로 들어가고 객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뭐예요? 너무 코드가 복잡하다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만 내려서 쓸게요. 메서드 호출하는데 이렇게 복잡할 일입니까? 자, 이번에도요. 이번에는 뭐예요? 배. 그러면 요놈이요. 컨슈머는 보면 위에가 뭐가 붙었어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요. 함수적 인터페이스. 보통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많이 표현한다고요? 요거 설명드렸는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함수적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인터페이스이긴 한데 뭐라고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한 개인 거. 그죠? 한 개만 존재해요. 요때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경우에 이놈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요때는 뭘 쓸 수 있다고요? 네, 람다식이라는 거를 쓰실 수 있어요. 람다식이라는 거는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객체 생성, 익명 객체를 만들 때 익명 객체를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나 이거 컨슈머인 거 알고 있고요. 이미 여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스트링으로 지정한 거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네가 해야 될 거는 이 accept라는 거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잖아. 지금 오버라이드 해야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바디가 없는데 만들어줘. 매개 변수 있어야 되고 바디 리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매개 변수 있어야 되니까 매개 변수 있어야 돼. 선언해 주시고 이름은 T로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이. 그 다음에 누구 해야 된다고요? 바디 구성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익명 객체
다는 아니고요.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익명객체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거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익명객체는 범위는 크죠. 수상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익명객체로 구현 가능합니다. 일단은 아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썼던 것처럼 오버라이드 구현 쭉 해서 만들어내면 되긴 해요. 가끔 우리가 그거를 구현할 때도 있긴 해요. 나중에 시큐리티 들어가면. 근데 그거는 뭐 안 써도 되는 표현이긴 하니까 어쨌든 사용할 일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거라고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처럼 수상 메서드가 몇 개짜리요? 한 개짜리를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익명객체 구현하는 거는 익명객체 구현 방식은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람다식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람다식을 학습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익명객체가 중요하다는 게 익명객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단독으로 객체 아까 만드는 거 지우긴 했는데 만들어서 매개변수를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다이렉트로 또 매개변수에다가 지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근데 문법이 너무 복잡해요.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것만 잘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익명객체라는 건 요놈 자체가 익명객체라는 얘기가 바디 부분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이게 익명객체예요. 라고. 이게 익명객체예요. 누구를 여기는 컨슈머를 구현할 익명객체예요. 라고. T만 설계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저도 출력 코드면은 그냥 출력 코드에서 그냥 간단하게 T라고만 쓸게요. 그냥 배 출력하고만 하면 될 건데, 이제 배를 뭐 먹었어요. 뭐 하도 되고 그지? 내가 표기한 거에 따라서 얘는 받았고요, 얘는 먹었고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때마다 내가 설계하게끔 T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간단하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객체가 다시 익명객체 중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람다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람다식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 사실은 익명객체보다는 어쨌든 익명객체 중에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긴 해요. 클래스인데 그냥 AA라고 할게요. AA 클래스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 때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run이라고 할게요. run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잖아요. 근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명시해야 된다 했잖아요. 누구요? 앱스트랙이 명시가 돼야 돼요. 여기도 명시돼야 되고 둘 다 명시돼야 돼요. 요거요. 여기도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도 얘는 인터페이스는 아니잖아.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이걸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어디만 붙일 수 있다고요? 어디만 붙일 수 있어요? 이름에서도 오다시피 인터페이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는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런을 객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한 것처럼 A는 이렇게요. new 어떻게 해요? AA 아나니머스 타입으로 설계하시면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쵸? 익명객체 설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 요 놈은 그러면 요거 런 실행할 건 아니고요. 실행할 때는 AA run 하시면 되겠다. 그죠? 와, 제네릭 없으니까 간단해졌어요? 설마? 이렇게 일단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줄일 수 없습니까? 요거를 만약에 얘가 펑셔널 인터페이스처럼 줄임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요거는 매개 변수가 없고요. AA1이라고 할게요. A1
바디 부분만 설계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화살표 요거요. 이렇게 설계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추상 클래스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추상 클래스를 람다식 가능합니까? 돼요? 안 돼요? 마우스 올려보고 메시지 안 뜨냐? 와, 메시지라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니?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고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클래스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추상 클래스는 불가능해요. 람다식 불가능해요. 그럼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법도 익히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쨌든 추상 클래스를 잘 쓰지는 않을 거긴 해요. 이론상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긴 해요. 이게요. 람다식 표현이 추상 클래스도 지금 현재 메서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컴파일러가 타겟팅을 잡아주고 있는 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만 람다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거면 추상 클래스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인터페이스로 설계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래서 설계를 굳이 하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면은 추상 클래스보다는 뭘 사용하라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적절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주면은 가능해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겠죠. 얘는 왜 열어놨니? 아, 이게 퍼블릭이 안 붙었다고? 네. 그래서 물론 람다식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긴 해요. 람다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추상 클래스는 하나의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나 람다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람다식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긴 하죠. 네, 스레드 먼저 하고 할게요. 람다식에 들어가는 예제들이 보통 이렇게 제네릭이 지금 요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 제네릭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람다식 쓰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바 8에서부터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싹 다 연결되어 있어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람다 익스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은 누구를 다룬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명객체를 다루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익명객체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만들 일이 자바 웹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웹에서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랄지 이런 버튼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정의하거나 이럴 때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웹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려운 코드들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아직도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치?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일단 기억할게요. 익명객체 만드는 방법이 어쨌든 추상 클래스도 대상이 되고요. 누구도 대상되고요. 인터페이스도 그 대상이 돼요. 익명객체라고 했더니 이름이 없는 클래스, 이름이 없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뭐라고요? 익명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 뒤에가 클래스라고요.
클래스인데 이름이 정의가 안 돼서 클래스하고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구현하는 코드를 익명 객체를 하는데 상속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아노니머스 객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익명 객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긴 해요. 사용 방법은 좀 더 우리가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게 낫겠죠, 나중에. 그리고 일단 쉬운 코드는 람다식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람다식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나중에 람다식을 어느 때 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듣긴 들었다요. 스트림 객체 이용할 때 스트림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때 그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서드들이 다 여기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로 갖고 있어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로 원해요. 걔를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기를 원해요. 네가 필터를 만들 거면 필터를 네가 구현해. 네가 원하는 필터를 네가 만들어. 네가 매핑을 할 건데 어떻게 매핑할지 네가 결정해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결정권을 넘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의 인자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트를 할 건데 뭘 네가 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정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또 스트림 배울 때 아까 익명객체는 같이 곁들여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펑셔널 인터페이스, 람다식, 스트링까지 요 세 개가 하나의 여기까지 익명객체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더라고. 한꺼번에 배워야 되긴 해요. 또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장기간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거 먼저 살펴볼 거예요. 아까 누구요? 이 다음에는요 스레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후에 스레드 할 거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익명객체를 활용한 스레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표현이 나올 거니까 같이 곁들여서 익명객체 표현식과 함께 더불어서 스레드까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익명객체 사용법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스레드 배울 때 조금 더 익숙해지면 되겠고, 다행히 제네릭이 없어. 다행히 제네릭이 없으니까 좀 더 간결하겠죠.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콜렉션 지금 배웠었잖아요, 그죠? 콜렉션 예제를 다루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그 다음에 콜렉션 예제를 다루긴 할 거니까 그때 해가지고 콜렉션과 함께 스트링과 함께 어떻게 해요? 람다식과 함께 익명객체와 함께 이렇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후에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또 머릿속에 넣으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문법적으로 이런 객체가 있구나, 조금 표기법이 상당히 난해했어요. 살짝 난해하긴 했는데 사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 완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아직 좀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요것만 잘 해석하시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익명객체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